김준혁은 차고지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에 든 택시 열쇠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이 작은 열쇠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기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사무실 직원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죠. 3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의 인사에 준혁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택시 열쇠를 반납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열쇠와 함께 자신의 일부분도 놓아버리는 것 같았죠.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평생 운전만 하다가 버스를 타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낯설게 보였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혁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의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건강했지만 시력이 예전 같지 않았죠. 집에 도착하니 아내 박정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죠. 왔어?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는 낮에 집에 있게 되었어요. 정숙에게는 그것이 불편했던 것 같았죠.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택시기사 유니폼을 벗으니 마음이 허전했어요. 옷장에 조용히 걸어두고 한참을 바라봤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밥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내일부터 뭘 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죠.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쉰다고? 당신 나이가 몇인데 쉬어? 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졌죠. 30년 동안 일했잖아.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 누운 정숙은 등을 돌리고 있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었어요. 내일도 아마 일찍 일어나겠죠.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잡지 않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막막함이 밀려왔죠. 새벽 4시 준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죠. 커피를 내려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이었어요. 이런 여유가 언제 있었던가 싶었죠.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였습니다. 정숙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온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그냥 커피 마시고 있었어. 택시 안 나가니까 할 일이 없지? 그럼 좀 더 자든가. 정숙의 말에 준혁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청소를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미안했죠.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했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정숙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혁은 걸레를 들고 있었어요. 손이 축축했죠. 청소 좀 했어. 내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왜 마음대로 해? 다시 해야겠네. 정숙은 준혁이 한 청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부엌에 들어갔어요. 라면이라도 끓여볼 생각이었죠. 당신 뭐 하려고? 점심 좀 만들려고. 당신이 뭘 만들 줄 알아? 나가 있어. 정숙은 준혁을 부엌에서 내쫓았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내가 이 집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지? 준혁은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산책을 나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동네 공원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장기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준혁은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죠.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옆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죠.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죠? 나도 그래요. 노인의 말에 준혁은 놀랐습니다. 자신만의 고민이 아니었어요. 많은 은퇴자들이 같은 처지였던 것 같았죠. 30년 택시 운전했습니다. 오호, 대단하네요. 나는 공무원이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집에 돌아오니 정숙이 친구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들어오자 목소리를 낮췄죠. 이따 전화할게. 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밝았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혁의 존재가 그녀의 기분을 망친 것 같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내일 친구들이랑 등산 가.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같이 가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혁은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 같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택시 운전대가 그리웠죠. 새벽에 다시 눈이 떴습니다. 4시였어요. 몸이 저절로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어제 정숙이 시끄럽다고 했어요.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죠. 하지만 누워있기가 답답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죠. 커피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서였어요. 그저 물만 한 잔 마셨죠.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준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집이 아닌 것 같았죠. 아침이 되자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등산 준비를 했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점심은 알아서 먹어. 정숙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도 자주 먹던 음식이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 왠지 더 맛있었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었죠. 눈을 떴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돌아와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죠. 재미있었어? 응.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냥 쉬었어. 쉬기만 하면 뭐해? 운동이라도 해야지. 정숙의 말에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로 돌아올 것 같았어요. 침묵이 최선이었죠. 저녁을 먹고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낚시 도구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낚시라도 가고 싶었죠. 그거 뭐 하려고? 정숙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낚시대를 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내일 낚시 좀 가려고. 낚시? 돈 쓰러 가는 거야? 기름값에 낚시터 입장료에. 정숙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준혁은 낚시대를 다시 넣었어요. 작은 취미마저 허락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또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정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그만두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어요. 눈치 보고 잔소리 듣는 일상이 반복됐죠. 준혁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숙과 대화하는 것도 줄어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정숙이 갑자기 신문을 빼앗았죠. 하루 종일 신문만 봐? 나가서 일이라도 구해봐. 무슨 일을? 대리운전이라도 하든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지. 정숙의 말에 준혁은 놀랐습니다. 시력이 나빠져서 택시 운전을 그만뒀는데 다시 운전을 하라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돈 벌어야지. 집에만 있으면 뭐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큰 소리가 났어요. 준혁은 화를 참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30년 동안 일했잖아. 이제 좀 쉬면 안 돼? 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집에 있는 게 문제지. 정숙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준혁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준혁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발이 아플 때까지 걸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았죠.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걱정되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정숙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죠. 준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택시 운전대를 놓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진짜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몸이 저절로 깨어났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제 정숙과의 다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택시를 운전할 때는 이 시간에 이미 거리에 나가 있었죠. 커피를 내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정숙이 깰까 봐서였어요. 그냥 찬물만 한 잔 마셨죠. 이게 내 집인데.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이런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었죠. 날이 밝아오자 정숙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준혁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밥 먹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과 김치,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쌌죠. 오늘은 뭐 할 거야?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잠시 생각했죠. 장 좀 보러 가려고. 장은 뭐 볼 줄이나 알아? 엉뚱한 거나 사올 거면 가지도 말어. 정숙의 말에 준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느낌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택시기사 유니폼이 걸려 있었죠. 유니폼을 만져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길을 달렸던가요? 그때가 더 행복했어. 준혁은 유니폼을 다시 걸어두었습니다.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집을 벗어나고 싶었죠. 거리를 걷다가 택시를 봤습니다. 젊은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택시를 한참 바라봤죠. 나도 저랬었지.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30살에 택시 면허를 따고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였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을 보고 손을 흔들었죠. 또 나오셨네요. 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였어요. 서로 위로가 되었죠. 어제 아내랑 싸웠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다들 그래요. 은퇴하고 나면 부부 사이가 어려워져요.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참고 삽니다. 나이 먹어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노인의 말에 준혁은 침묵했습니다. 참는 것이 답일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막막했죠.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친구와 통화 중이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죠. 그래, 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집 영감탱이가 있잖아. 정숙의 말에 준혁은 멈춰 섰습니다. 영감탱이라니요.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충격이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어서 짜증나.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정숙은 계속 친구와 수다를 떨었습니다. 준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준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한심한 존재인가. 준혁은 거울을 봤습니다. 노인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 휘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죠. 하지만 아직 건강했습니다.
30년 택시 운전으로 다져진 체력이 있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밥을 차렸어요. 오늘도 똑같은 반찬이었죠. 당신 내일 병원 가봐.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혁은 놀랐어요. 아픈 곳은 없었는데요. 왜?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봐. 혹시 모르잖아. 정숙의 말투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죠. 밥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혁은 관심 있게 봤죠. 저런 일이라도 해봐. 정숙이 말했습니다. TV에는 노인들이 주차 관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죠. 30년 택시기사가 이제 와서 주차 관리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았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숙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저 택시들 중에 내가 몰던 차도 있겠지. 준혁은 택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운전대를 잡고 싶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옛 동료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죠. 다들 일하느라 바쁘겠지. 준혁은 핸드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은 병원에 갔어요. 정숙이 시킨 대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병원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어요. 준혁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죠. 김준혁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준혁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가 앉아 있었죠.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혈당, 시력 검사 등이었어요. 준혁은 조용히 검사를 받았죠. 전체적으로 건강하십니다. 다만 시력이 좀 떨어지셨네요. 네, 그래서 택시 운전을 그만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안이 온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와도 관심이 없었죠. 검진 어땠어? 건강하대. 그럼 일 구해봐. 정숙의 대답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준혁의 건강보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컴퓨터를 켰어요. 노인 일자리를 검색해봤죠. 주차관리, 경비, 청소 등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원한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준혁은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택시 기사 경력이 무색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정숙에게 말했어요. 일자리를 알아봤다고요. 뭔데? 아파트 경비 일이 있더라.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것 같았죠. 언제부터야?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대. 그럼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정숙의 말에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7세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한다니요. 그것도 아내의 눈치를 보느라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안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었죠. 새벽에 또 눈이 떴습니다. 4시였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들렸죠. 비 오는 날은 택시 잡기 힘들 텐데. 준혁은 택시 기사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많았어요. 바쁘지만 수입도 좋았죠.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뜨거운 물만 마셨어요.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어요. 이대로 참고만 살 수는 없었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죠. 점심은 알아서 먹어. 정숙은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혼자 남았어요. 집이 조용했죠.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 익숙해졌어요. 외롭지만 편했죠.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왔습니다. 행복한 노부부가 나왔어요.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었죠. 우리도 저럴 수 있었는데. 준혁은 TV를 껐습니다. 현실과 너무 달랐어요. 씁쓸한 마음이 들었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공원으로 갔어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죠.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순 없어. 준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어요. 표정이 밝았죠. 재미있었어? 응. 당신은? 그냥 산책했어.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앨범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서로 사랑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준혁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어요. 현재가 중요했죠. 저녁을 먹고 준혁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우리 대화 좀 해. 무슨 대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 사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잘만 살고 있구만. 정숙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준혁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당신이 나를 무시하잖아. 30년 택시 운전한 걸 하찮게 여기고. 사실이잖아. 택시 운전이 뭐가 대단해. 정숙의 말에 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비 오나 눈 오나 거리에 나가서. 그래서? 그게 자랑이야? 정숙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죠. 적어도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가장이니까. 정숙의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준혁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인정이나 감사는 찾아볼 수 없었죠.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죠. 당신 친구한테 나를 영감탱이라고 불렀지? 정숙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끄러움은 없었죠. 그게 뭐 어때서?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그렇게 부르는 게 맞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정숙은 동요하지 않았죠. 친구들끼리 그런 말 하는 거야. 다들 그래. 다들 그런다고 옳은 건 아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웃에게 들릴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당신이 뭘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게 죄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준혁과의 대화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만 그만해. 피곤해.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준혁은 혼자 거실에 남았죠.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숙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죠. 정말 이혼해야 하나. 준혁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관계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어제의 다툼은 잊은 것 같았죠. 밥 먹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죠. 오늘 경비일 면접 본다고 했지? 정숙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경비 면접이 있었죠. 잘 봐. 떨어지면 안 돼. 정숙의 말에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꼭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어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죠. 경력이 택시 기사셨네요? 네, 30년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죠. 월급은 최저시급입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준혁은 대답했지만 씁쓸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택시기사가 이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간단히 끝났습니다. 준혁은 관리사무소를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죠. 집으로 돌아오니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혁은 조용히 말했죠. 합격했어. 잘했네. 이제 집에만 있지 않아도 되겠다. 정숙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준혁이 집을 비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준혁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았죠. 며칠 후 준혁은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주민들이 지나갔죠. 안녕하세요. 준혁은 인사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었어요. 정숙이 싸준 것이었지만 정성은 없었죠. 김밥 2줄과 김치뿐이었습니다. 택시 운전할 때 먹던 것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택배 차량이 왔습니다. 준혁은 택배를 받았어요. 무거운 상자들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좀 올려주세요. 젊은 택배기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67세의 몸에는 버거운 일이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무거운 것을 들어서였죠. 힘들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의례적인 질문이었죠. 괜찮아.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잔소리만 들을 뿐이었죠.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정숙은 드라마를 봤어요. 준혁은 관심이 없었지만 함께 앉아 있었죠. 나도 저 남자처럼 로맨틱한 사람이랑 살면 좋겠다. 정숙이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셨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매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30년 택시 기사가 이제 경비라니.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숙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경비원이 교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간단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준혁은 경비실에 앉았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아파트가 조용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김밥이었어요. 정숙은 매일 같은 도시락을 쌌죠. 차라리 라면이 낫겠다. 준혁은 김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맛도 없고 정성도 없는 도시락이었어요. 서글픈 마음이 들었죠. 오후에 한 주민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아저씨, 주차장에 이상한 차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혁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외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어요. 번호를 적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죠. 빨리 처리해요. 우리 주차 자리잖아. 여성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죄송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사과해야 했죠. 저녁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친구들과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오자 조용해졌죠. 일 다녀왔어. 준혁이 인사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은 준혁을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서 친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또 준혁을 영감탱이라고 불렀어요. 친구들이 웃었죠. 그래도 이제 일은 하네. 뭐 경비가 일이야? 앉아있는 거지. 정숙과 친구들의 대화에 준혁은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무너졌죠.
저녁을 먹지 않고 누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의 친구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죠. 밤 늦게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이 방문을 열었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녁 안 먹어? 배 안 고파.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어요. 준혁은 혼자 어둠 속에 누워 있었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준혁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어가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정숙은 아직 자고 있었죠. 거실에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커피였어요. 향이 좋았죠. 오늘은 좀 다르게 살아보자.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출근하기 전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 준혁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경비실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어요. 여러 곳이 나왔죠.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죠. 이제 결정했어. 준혁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와 이혼이라니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었죠. 저녁 먹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혼 생각뿐이었죠. 이 밥상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준혁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 되어야 했죠. 저녁을 먹고 준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죠. 통장, 집문서, 보험 서류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어요. 정숙은 옆에서 자고 있었죠. 미안해.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준혁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숙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중요했죠.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도 4시였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죠.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곧 자유로워질 거야. 준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남은 인생을 위한 용기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죠. 김준혁 씨시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준혁은 의자에 앉았어요. 긴장이 되었죠. 이혼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무시와 모욕, 구박에 대해 말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죠. 30년 택시 운전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하찮게 여겨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준혁은 놀랐습니다. 학대라니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집이 하나 있고 통장에 돈이 좀 있어요. 변호사는 계산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했어요. 준혁은 조용히 들었죠. 반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집을 팔거나 한 분이 다른 분에게 돈을 주고 사야 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막막했죠.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별도입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준혁은 서명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죠. 사무실을 나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편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나 남을까? 준혁은 계산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거실에 앉았죠.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좀 돌아다녔어.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준혁은 TV를 켰죠. 저녁을 먹으면서 준혁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어요. 이제 곧 헤어져야 했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준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정심은 금물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더 중요했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어요. 정숙은 책을 읽고 있었죠. 당신 요즘 이상해. 정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준혁은 놀랐어요. 눈치를 챈 걸까요? 뭐가? 그냥 좀 달라진 것 같아. 정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은 태어난 척했어요.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죠. 피곤해서 그래. 경비 일이 그렇게 힘들어? 정숙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논쟁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었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정숙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죠. 나 여행 간다. 여행? 준혁은 놀랐습니다. 여행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정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 3박 4일. 언제? 다음 주. 정숙은 준혁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죠. 어차피 곧 헤어질 사이인데.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신나서 여행 준비를 했어요. 옷을 고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었죠.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먹겠지.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죠. 오후에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가족들이 많았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이 웃고 있었어요. 준혁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죠. 우리도 저랬었는데.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그때는 행복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준혁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아들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준혁은 밝게 대답했죠. 엄마가 요즘 아빠 때문에 힘들어한대요. 그래? 준혁은 놀랐습니다. 정숙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자신을 나쁘게 말했겠죠. 아빠 때문에 답답하대요. 아빠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난처한 것 같았어요. 준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알았어. 아빠가 잘할게. 전화를 끊고 준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걱정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숙은 없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준혁은 혼자 저녁을 먹었죠.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로 돌아갔어요. 택시를 처음 운전하던 날이었죠. 눈을 떴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정숙이 돌아와 있었어요. 술 냄새가 났죠. 술 마셨어?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정숙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준혁과는 대조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온도차가 확연했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혁은 낚시를 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었죠. 낚시 갔다 올게. 또 돈 쓰러 가? 정숙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나갔어요. 더 이상 눈치 보고 싶지 않았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렸죠. 조용하고 좋네. 준혁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였어요. 물결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했죠.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작은 붕어였어요. 준혁은 다시 놓아주었죠. 자유롭게 살아라. 준혁은 물고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곧 자유로워질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었죠.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준혁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경비 일을 해야 했어요. 피곤했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4시였어요.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죠. 경비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언제 나올까요? 변호사가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랐죠. 점심시간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했죠. 다음 주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었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내일 제주도로 떠났죠. 필요한 거 있어? 아니. 정숙은 신나 보였습니다. 준혁과 떨어져 있을 생각에 기쁜 것 같았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죠. 이 기회에 짐을 정리해야겠다. 준혁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숙이 없는 동안 이사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떠나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잘 다녀와. 응. 정숙은 가볍게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과 개인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죠. 30년 택시기사, 40년 결혼 생활의 결과가 이것뿐인가. 준혁은 상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허무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부동산에 갔습니다. 원룸을 알아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곳을 찾았죠. 보증금 500에 월세 45입니다. 좋습니다. 준혁은 계약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어요. 하지만 맛있었죠. 앞으로는 매일 이렇게 먹어도 눈치 안 봐도 돼. 준혁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자유였지만 소중했어요. 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던가요.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죠. 이런 여유가 얼마만인가. 준혁은 편안했습니다. 정숙이 없으니 집이 평화로웠어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제주도에 잘 도착했다고 했죠. 집은 잘 있지? 응, 걱정하지 마. 정숙은 금방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바빴어요. 준혁은 상관없었죠. 다음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서류가 완성되었어요. 내일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준혁은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40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는 없었지만 아쉬움은 있었죠. 그래도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준혁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시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였어요.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현재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미래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준혁은 결심을 다졌습니다. 많은 나이였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도장이 들려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읽었죠.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는 것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죠.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죠. 이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부인께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내일 돌아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사무실을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두고 갈 생각이었죠.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아이들 사진을 빼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정숙과의 사진은 그대로 두었어요. 이제 과거일 뿐이었죠.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충분히 쉬어야 했죠. 새벽 3시. 너무 일찍 깼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죠. 거실에 나가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새벽이었어요. 감회가 새로웠죠. 20년을 살았구나. 준혁은 집을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죠. 오전에 정숙이 돌아왔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그녀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았죠.
재미있었어? 응, 좋았어. 정숙은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들어주고 싶었죠. 점심을 먹고 준혁은 정숙을 불렀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할 말이 있어. 뭔데?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이혼하자.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이 나이에 이혼?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난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매일 했잖아. 영감탱이라고 부르고 택시 운전한 걸 하찮게 여기고.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반격했어요. 그게 이혼 사유가 돼?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이 지옥 같았어. 준혁의 말에 정숙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당신 진심이야? 응. 이미 변호사도 만났어. 정숙은 놀랐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죠. 재산은 어떻게 할 건데? 반반으로 나누자. 집은 팔든지 당신이 가져. 대신 내 몫은 현금으로 줘. 정숙은 계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중요했어요. 준혁은 씁쓸했죠.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사실대로 말할 거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체면이 걱정되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신경 쓰였죠. 당신 때문에 창피해 죽겠네. 창피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해.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준혁의 결심은 확고했죠. 그래, 좋아. 이혼해. 정숙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었어요. 준혁은 안도했죠. 고마워. 고맙긴. 40년 세월이 아깝다. 정숙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준혁은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정숙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잘 살아. 당신도. 짧은 인사였습니다. 40년의 끝이고는 너무 담담했어요. 하지만 더 할 말은 없었죠. 준혁은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어요. 준혁만의 공간이었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걸고 물건을 정리했어요. 금세 끝났죠. 이제 진짜 혼자구나. 준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반찬과 밥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편안했죠.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유로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받았죠.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 아들의 목소리는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죠. 아빠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래도 이혼이라니. 아들은 이해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설명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아빠도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알겠어요. 아빠가 결정한 거니까. 아들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준혁은 고마웠어요. 이해해주는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전화를 끊고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새로운 시작이야. 준혁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67세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꿈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4시였어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문도 마음껏 읽었죠.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었어요. 정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죠.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죠. 30년 택시 운전했습니다. 밤일은 익숙해요. 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을 채용했어요. 다음 주부터 일하기로 했죠. 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은퇴한 공무원 노인이었죠. 이혼했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 노인은 놀랐지만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준혁은 이해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래도 행복해 보이시네요.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은 행복했어요. 자유롭고 편안했죠. 오후에 낚시를 갔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어요. 평화로웠죠.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법 큰 붕어였어요. 준혁은 기뻤죠. 오늘 저녁은 매운탕이다. 준혁은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운탕을 끓였어요. 맛있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했어요. 마음이 그랬죠. 밤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기타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사둔 것이었지만 배울 시간이 없었죠. 유튜브를 보며 연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취미가 생겼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준혁은 음계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1시간쯤 연습하다가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하지만 뿌듯했죠. 내일은 더 잘하겠지. 준혁은 기타를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소중한 친구 같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동반자였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늘 하루가 충실했죠. 이제야 사는 것 같아.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준혁은 반갑게 받았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딸은 걱정스러웠지만 아빠를 지지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준혁은 감동했죠. 고마워. 아빠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딸의 말에 준혁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해해주는 자녀들이 있어서 감사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전화를 끊고 준혁은 천장을 봤습니다. 별이 보일 것 같았어요. 희망이 반짝였죠. 앞으로 잘 살아야지.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열심히 살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편의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밤 10시 유니폼을 입고 카운터에 섰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젊은 대학생이 인사했습니다. 낮 시간 알바생이었어요. 준혁은 친절하게 인사했죠. 네, 오늘부터 일합니다. 잘 부탁해요. 대학생은 간단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POS기 사용법과 담배 진열 위치를 알려줬어요. 준혁은 열심히 들었죠. 아저씨 연세가 있으신데 밤 근무 괜찮으세요? 30년 동안 밤에 택시 몰았어요. 익숙합니다. 대학생은 감탄했습니다. 택시 기사라니 대단하다고 했어요. 준혁은 뿌듯했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맥주와 안주를 샀죠. 2만 원입니다. 준혁은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줬어요. 능숙했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고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죠. 새벽 1시가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준혁은 물건을 정리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을 바로잡았죠. 단순하지만 괜찮네. 준혁은 만족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저 성실하게 하면 되었죠. 새벽 2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간 알바생이 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준혁은 퇴근했습니다.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새벽 공기가 상쾌했죠.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습니다. 피곤했지만 개운했어요. 일한 보람이 있었죠.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10시였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브런치를 만들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커피였어요. 여유롭게 먹었죠. TV를 보다가 낮잠을 잤습니다. 달콤한 낮잠이었어요. 깨어나니 오후 3시였죠.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손가락이 덜 뻣뻣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준혁은 애국가를 연습했습니다. 쉬운 곡부터 시작했어요. 조금씩 실력이 늘었죠.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죠. 다들 바쁘게 사는구나. 준혁은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었어요. 자신의 속도대로 살 수 있었죠. 9시가 되어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밤 근무였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죠. 아저씨, 어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점장이 칭찬했습니다. 준혁은 기뻤어요. 인정받는 느낌이 좋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새로운 일상은 안정되었어요. 편의점 일도 익숙해졌죠. 월급날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만족했죠. 내가 번 돈이야. 준혁은 통장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적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가치가 있었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물었어요. 아들은 아빠가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했죠. 아빠, 용돈 필요하세요? 아니야. 아빠가 벌어서 쓸게. 아들은 감동했습니다. 67세에도 당당하게 사는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준혁도 뿌듯했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정숙이었어요. 준혁은 놀랐죠. 여기서 일해? 정숙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담담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었죠. 응, 괜찮은 일이야. 편의점 알바라니. 그 나이에. 정숙은 한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상관없었어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죠.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준혁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숙은 잠시 서 있다가 나갔어요. 아무것도 사지 않았죠. 정숙이 나간 후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씁쓸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내 선택이었어. 준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앞만 보고 가기로 했죠. 며칠 후 공원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같이 택시 운전하던 친구였어요. 반가웠죠. 준혁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친구는 준혁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했죠. 나도 가끔 그런 생각해. 하지만 쉽지 않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던 시절을 추억했어요. 좋은 시간이었죠. 요즘 뭐 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해. 친구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다고 했죠. 저녁이 되어 헤어졌습니다. 준혁은 편의점으로 갔어요. 일할 시간이었죠. 오늘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술과 안주를 많이 샀죠. 할아버지, 담배 하나 주세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준혁은 담배를 건넸어요. 청년은 고맙다고 인사했죠. 할아버지 몇 살이세요? 67살이야. 청년은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일한다니 대단하다고 했어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죠.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해야지. 청년은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준혁은 뿌듯했죠.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보람찼어요. 오늘도 성실하게 일했죠. 집에 돌아와 맥주를 한 캔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일한 후에 맥주는 꿀맛이었죠. TV에서 심야 영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였어요. 준혁은 관심 있게 봤죠. 영화 속 택시 기사를 보며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저랬었어요. 거리의 철학자였죠.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 준혁은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현재가 더 중요했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등산을 갔어요. 오랜만에 산행이었죠.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어요. 시원한 느낌이었죠.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준혁은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야 세상이 보였죠. 하산하며 막걸리를 한 잔 마셨습니다. 산에서 마시는 막걸리는 특별했어요. 행복했죠.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잤습니다.
피곤이 풀렸어요. 개운했죠. 저녁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가져왔어요. 준혁은 고마워했죠. 아빠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딸은 안심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해 보였어요. 이혼 후 더 건강해진 것 같았죠. 아빠 여자친구라도 만들어요. 딸의 농담에 준혁은 웃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혼자가 좋았죠. 딸이 돌아가고 준혁은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곡은 칠 수 있었어요. 실력이 늘었죠. 준혁은 노래를 부르며 기타를 쳤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음악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죠. 밤 10시가 되어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밤 근무였어요. 일상이 된 일이었죠. 아저씨, 오늘도 화이팅. 낮 알바생이 응원했습니다. 준혁은 고마워했어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활력이 생겼죠. 손님이 왔습니다. 취한 중년 남자였어요. 술을 더 사려고 했죠.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준혁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남자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준혁은 단호했죠. 집에 가서 쉬세요. 남자는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준혁은 안도했어요. 30년 택시 운전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준혁은 물건을 정리하며 생각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단순하지만 충실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혁의 새로운 삶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행복했죠. 어느 날 편의점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손주였어요. 준혁은 반가워했죠. 할아버지, 우리 손주 왔구나. 손주는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신기해했습니다. 멋있다고 했어요. 준혁은 뿌듯했죠. 할아버지, 기타 친다고 들었어요. 응, 조금 칠 수 있어. 손주는 다음에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약속했어요. 손주를 위한 연주를 준비하기로 했죠. 손주가 돌아가고 준혁은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좋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죠.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좋았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죠.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은 시작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용기를 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집에 도착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어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죠.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 준혁은 기대감을 가지고 잠들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죠. 오늘도 열심히 살자. 준혁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거예요.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옛 동료였어요. 함께 낚시 가자고 했죠. 좋아. 가자. 준혁은 기쁘게 약속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낚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어요. 설레었죠.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노년의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행복했어요. 자유롭고 당당했죠. 편의점에서 일하고 기타를 치고 낚시를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충실한 일상이었어요.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이었죠.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준혁은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용기를 낸 자신에게요. 그리고 이해해준 자녀들에게요. 67세,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준혁에게는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해처럼 희망찼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죠. 준혁은 오늘도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당당한 발걸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의 걸음이었죠.